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꼽히는 일본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국채값이 폭락한 것인데요. 오는 7월 참의원, 즉 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원인입니다. 일본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인 소비세를 낮추면 앞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가 적자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일본 국가부채 공포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국채금리 급등의 발단은 지난 22일 일본 재무성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입니다. 입찰 결과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 차이가 1987년 이후 38년 만에 최대치인 1.14엔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입찰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일본 채권 시장에선 충격적이라며 투자자 수요가 모이지 않는 모습이 뚜렷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응찰액을 낙찰액으로 나눈 응찰 배율은 2.5배로 2012년 8월 2.38배 이후 13년 만의 최저치였습니다. 최고 낙찰 금리는 연 2.54%로 1999년 7월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국채 입찰은 단일 가격 방식인 한국과 달리 복수 가격 방식입니다. 국채 수요 부진이 확인되자 채권 금리는 어제까지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20년 만기 국채는 어제 한때 연 2.595%로 2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초장기채인 40년 만기는 연 3.675%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초장기채는 재정 리스크를 더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 배경엔 재정 팽창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 여야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소비세 인하론을 꺼내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같은 10%의 소비세를 거두는데 식료품에 한해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최대 0%로 낮추자는 게 정치권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세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재무성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면 중앙과 지방 합계 연간 5조엔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체 재원을 짜내지 못하면 적자 국채를 더 찍어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IMF 기준 지난해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36.7%로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2010년대에 재정 위기를 겪으며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은 그리스의 150.9%보다 1.5배 높습니다. 지난 19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각 야당이 소비세 감세를 요구하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 재정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리스보다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최근 무디스가 국가부채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미국 120.8%의 2배에 달합니다. 세출이 세입을 계속 초과하는 상태에서 적자 국채 발행 확대와 국채금리 상승은 일본 재정에 대한 국제 신용을 무너뜨립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방만 재정에 대한 경고음이 커진 것이죠. 실제로 S&P, 무디스, 피치는 눈에 불을 켜고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 수석 북총재는 지난 2월 일본은 재정 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재원 대책 없는 감세 공약이 나오자 채권 시장이 강력한 경고음을 낸 것이라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반시장 정책에 채권 투매로 대응하는 일본판 채권 자경단의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시바 내각은 소비세율 인하에 부정적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세수는 늘고 있지만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세율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금리가 있는 세계의 무서움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재무상도 일본에서 국채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는 배경에는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해온 것이 있다며 계속해서 재정 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세를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의 부담입니다.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이시바 내각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 선거 판세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대선 때마다 대형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져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5년 동안 31조 8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한 소득세 감세 공약도 5년 동안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죠.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애초 정치권에서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쌀값 등이 급등하며 서민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인데요. 최근 일본의 쌀 소매가는 5kg짜리가 평균 4,268엔으로 1년 전의 2배 수준입니다. 이시바 내각은 일단 쌀값을 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일본 전국을 강타한 쌀값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1일 쌀 관련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에토다쿠 농림수산상을 경질했습니다. 작년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강요 경질인데요. 에토 농림수산상은 사표 제출 후 국민들은 쌀값 급등으로 고생하는데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한 행사에서 저는 쌀을 산 적이 없다. 지지자들이 많이 준다며 집에 팔 정도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야권에서 불신임 결의안 제출론까지 확산하자 결국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농림수산상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기용됐습니다. 1981년생인 고이즈미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아들인데요. 아들 고이즈미는 한국에서 펀쿨 색조화로 유명합니다. 환경상 때인 2019년 기후변화 같은 큰 문제는 즐겁고 쿨하게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붙은 별명입니다. 그는 2015년 자민당 농림부 회장을 맡아 농업개혁 행동대장 임무를 완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농림수산상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쌀값 급등에 스피드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례적으로 쌀값 목표 수준까지 언급하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 당수 토론에서 쌀은 5kg 기준 3,000엔대여야 한다며 실현되지 않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내각은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작년 10월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달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2%로 집계됐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보다 5.2%포인트 떨어진 27.4%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쌀값 급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소비세 감세에도 신중한 자세를 나타낸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어서 관세 협상 소식을 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일본 측 관세 담당 강요인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차 장관급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출국 전인 어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서 자동차 등 모든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상호 관세에서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차 협상에서 핵심 의제는 역시 자동차 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대미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은 자국 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역수입하는 방안 등을 교섭 카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은 한미 협상의 가늠자로 주목받는 만큼 양측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이었습니다.